안녕하세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 강원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면접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를 살펴보는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역시나 하나, 둘, 세 개를 볼 텐데요. 먼저 면접평가의 유형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답안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평가 유형입니다. 자, 계열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대면 면접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면한다는 게 좀,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대면한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 앞에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압박감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면접평가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수험생은 지정된 면접 고사일에 사전 안내된 고사실. 이거는 사실은 홈페이지에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확인하시고 고사실로 입실을 하셔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전입니다. 2명 이상의 면접위원과 대면 면접을 진행한다. 자, 2명 이상의 면접위원과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죠. 조금 다소 좀 어려운 편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압박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접 완료에는 지원자는 퇴실과 귀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비 시간 21분 줍니다. 그리고 사실상 면접 실질적인 운영 시간 한 7분 정도인데, 저는 여기다가 좀 의미를 둬요. 준비 시간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가져가더라도 실전 상황에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것마저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면접 평가 내용입니다. 제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력,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종합적 평가. 역시 뭐 의사소통 과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되고요. 특징적인 게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필요시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제시문 면접이라 할지라도 제시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생활기록 가능하다면 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꼼꼼하게 기억을 다시 돌리셔서 본인이 했던 활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집 단위별로 면접 평가와 출제 범위를 고려대학교는 상세하게 제시했더라고요.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만 발췌했는데요. 자, 국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하고요. 수학과 관련된 형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 형태. 요거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요거. 뭐 일반적인 형태는 요렇게가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요소도 물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언급했었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네 개가 어떤 배점을 갖고 있냐? 자, 분석 한 21분 동안 하는 거죠. 분석하는 능력이 제시문에 보세요. 20%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게 30%고요. 종합적 사고력 40%, 면접 태도도 따로 봅니다. 면접 태도. 고려대학교는 아주 상세하게 봅니다. 자, 분석력을 볼까요?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시문을 요약을 하는 게 이미 숨어있는 내용이죠.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 그러니까 관련성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같은 팀일 수도 있고 다른 팀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관련 고리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적용형,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그걸 넣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넣어낼 수 있는 능력이 30%이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 논리적으로 종합하여 통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사실상 이 적용력과 사고력은 문항에 대한 대응력인 거죠. 이것이 한 50%, 70% 정도 차지하는 거고,
다음 면접 태도를 보시면 의사 표현 방식과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게 10%밖에 아니지만 안 되지만 대면 면접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 또는 대면 면접에서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의 중요도가 다르다 봐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열 적합 전형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을 살펴보면요. 자, 제시문 하나, 둘, 셋, 네 개가 5개, 6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제시문이 엄청 많습니다. 자, 제시문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이 제시문을 21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허투루 쓸 수가 없고요. 이걸 가지고 문항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볼게요. 자,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지문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보셔도 좋고요. 나 같은 표가 있으면 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정도를 쭉 눈으로 스캔하시면 되겠죠. 자, 제시문 가입니다. 아랍 산유국 국민에게 석유는 축복일까? 아랍 산유국 대부분에서는 국민의 납세 의무가 없어서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 수입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정치 권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정부가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랍 산유국에서는 대개 국민 총생산량, GDP 대비 국방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이다. 강력한 군대를 두는 것이 채찍이라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근 역할을 한다. 막대한 양의 지원금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충성심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A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14개월간의 무료급식권과 현금 3,600달러를 지원하였고 B 국가는 치과 및 그리고 약값 일부를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산유국,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나라죠. 그런 산유국들이 이게 축복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옵니다. 제시문 나를 보시면 산유국과 비산유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이고 권위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를 표시해 놓았네요. 요건 좀 이따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입니다. 자, 인도의 경면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들을 궁중으로 불러 모았다. 왕은 신하를 시켜 코끼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만져보라고 했다. 그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고 나자 경면왕이 물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느냐? 그러자 이들은 이구동성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예, 알았나이다. 그럼 어디 한 사람씩 말해보아라. 자, 상아를 만져본 사람이 먼저 대답했다. 자, 무와 같사옵니다. 머리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다. 돌과 같사옵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이 말했다. 절국공이 같사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만져본 부위만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다 본 것처럼 말했다.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라로 가볼까요? 테슬라가 오늘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된 배경에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머스크의 몰입이 크게 작용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우버, 세계적 기업 다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룡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담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고 지독하게 일에 몰두한 리더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창업자는 모두 일에 미쳐 자기 삶을 바친 일 중독자들이었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의 비결은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들에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 마입니다. 조금 길죠. 여기는 굉장히 많죠. 자, 누군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재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는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재산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다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의를 침해하면 삶의 만족감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나에서는 결국 노동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를 좀 고려하는 게 되겠네요. 자, 제시문 4입니다. 자, A연구소 시민들의 정의에 관한 인식이 삶에 대한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다음과 같았다 하고 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에서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추후에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시문 바입니다. 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들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사회 지위나 가정환경 등에서 오는 불평등과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재능에서 오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분배의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컨대 100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10의 재능밖에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자유경쟁을 하면 대부분 100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길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천부적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는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도 역시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시문사는 공동인데 제가 일부러 좀 편집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도 좀 깁니다. 문제도 세 문항이나 되고요. 자, 보시면 1번 제시문 나의 표가 제시문 가의 핵심 주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가와 나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문항은요. 그럼 이건 가나 제시문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다하고 라에서 국한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약간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고려대학교는 제시문의 개수는 많지만 사실상 문항을 쪼개서 보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겠다라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제시문 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서 제시문 마와 바의 견해를 각각 뒷받침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에서 해석된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주장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견해를 뒷받침 요소로 써야 되는 거죠. 주장의 근거로. 그러면 굉장히 이 문제 자체에서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제시문 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개씩 쪼개서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두 개 세트를 묶어 가겠습니다. 제시문 가입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시면요. 제시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특별하게 체크를 안 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랍산유국 국민들에게 석유는 무엇일까? 아랍산유국 대부분에서 국민의 납세 의무가 없어 축복이 될 수 있다. 뭐 현상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정책을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정부가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부터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얘네들은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제시문 나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었다 보는데 산유국들의 특성을 보면요.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어때요? 권위주의 국가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비산유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민주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요소인데 민주화의 입장에서 보면 산유국은 석유를 점유하고 있지만 장점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제시문 나의 표가 제시문가의 핵심 주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자, 채점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제시문가의 주장을 이해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표를 정확히 해석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면 좋아 라는 거죠. 결론 내리면 좋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제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야지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배점 기준에 아주 적합한 요소가라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1번, 제시문가는 아랍 산유국의 석유 자원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산유국이 갖고 있는 석유가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요소에는 부정적이다. 이 요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명시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표에 따르면 산유국 중에 민주주의 국가 비율은 50%면 이렇게 프로테이지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비율이 낮다로 가도 좋고요. 좀 구체화되면 좋긴 하겠죠. 비산유국 중에 민주주의 국가 비율은 80%이다. 자, 넘겨볼까요, 다시?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가로로 보면 이게 나타나죠, 가로로. 그렇죠? 가로로 보면 나타납니다. 자, 비산유국에 비해 산유국에서 민주화 비율이 요거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요만큼입니다. 굉장히 낮다. 이는 석유 생산과 민주주의가 서로 부정적 상관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가 생산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이 긍정적 가치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봤을 땐 떨구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정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가 아닐까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표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라.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첨언한다면 이것이 좋은 샘플링된 예시 답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채점 기준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가볼게요.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보시면요. 제시문 다에서도 이게 예전 같으면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중심 어휘를 막 찾고 하니 좀 어렵습니다. 왜? 현상, 일화를 줬기 때문에 그걸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시문 다에서는 아마, 여기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분. 그러니까 부위만 가지고 전체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제시문 라에서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대표적인 공영 기업들 자체는 결국 워커홀릭 했던 지도자가 있었다. 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시문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러면 제시문 다의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 정리돼야겠죠. 자, 그래서 채점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다의 관점을 얘기해. 그리고 나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대로. 제시문 다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제시문 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시문 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먼저 만져본 부위만으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추론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인 건 주제 문장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시문라는 일부 성공 기업의 사례만을 조사하여서 그들의 공통점을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리더를 기업 성공의 원인.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하는 데 되게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텐데 우리 라 제시문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몇 개의 공용 회사들이 그렇게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그 워커홀릭이 됐던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라를 비판하고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저기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실패한 기업에도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상반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경우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리더가 기업 성공의 원인이라는 추론을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기업 사례와 비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결론적인 건 어찌되었던 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급한 일반에 오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지엽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양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두 가지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 요소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 채점 기준에 부합되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 마입니다. 이게 가장 까다로워요, 사실.
자, 제시문 마를 보면요. 자, 제시문 4부터 볼까요? 자, 제시문 나를 보면 누군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재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는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 권리,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인데 배타적 권리, 내 거야 이거죠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된다면 역시나 이거 뭐야 타인에게 피해 안 준다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이 나타나도록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료해야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남한테 피해 안 줘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인정하겠다라는 요소가 될 거고 그 결과로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지금 현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절차가 정의롭다면 그것은 저스티스, 정의에 가깝다 보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정의를 침해한다면 삶의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자, 제시문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연구소는 시민들의 정의에 관한 인식의 삶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사회에서 절차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그럼 이쪽 자를까요?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보면 이쪽은 잘 실현된다는 쪽이죠. 잘 실현된다는 쪽에서 볼 때는 자 보세요. 사회에서 문제적 정의가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다와 아니다. 이건 나중 문제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절차적, 즉 조건은 절차와 분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잘 만족된다고 보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절차가 괜찮으면 어쨌든 간에 분배하는 절차가 좋으면 만족도도 올라간다라는 접근으로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넘겨볼까요? 제시문 4의 결과를 활용하여서 제시문 마와 바의 견해를 각각 뒷받침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문 마와 바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를 사용하여 마바의 주장을 둘 다 명확하게 뒷받침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주장을 뽑아내야 돼요, 일단은. 자, 보시면 제시문 마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절차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많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나타난 불평등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자, 그다음 바 같은 경우는요. 바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마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자료 4를 활용해서 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라고 돼 있는데 사회 결과 중에서 절차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 여기까지는 자료 해석입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다시 아까 보십시오. 이쪽 부분이죠. 이 A쪽이죠. 이 A쪽. A쪽 같은 경우는 절차가 괜찮아. 근데 A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 B쪽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형성되는 이 평균값을 보면 좀 높죠? 여기보다. 평균값이 여기라 보면 좀 높아지죠? 그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또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 여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 상당히 높으므로 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든 절차만 맞으면 삶의 만족도 높게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바를 보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등은 해소해야 된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나 가정환경 등에서 오는 불평등과 타고난 재능으로 오는 불평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족감을 느끼기 힘드니까 불평등 해소, 그러니까 불평등에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죠.
흔히 재능에서 오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 여기 쉽지만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컨대 100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10의 재능밖에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자유경쟁을 한다면 대부분 100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길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회적 정의를 가진 사람이 천부적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필자견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약자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을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제시문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시문 4죠. 제시문 4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절차적 정의와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얘기합니다. 근데 분배적 정의로 봤을 때 분배가 잘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절차까지 나쁘면 굉장히 낮게 형성됐다가 그나마 절차가 좀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바의 견해를 볼 거예요. 제시문 바는 자, 분배적 정의를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 그렇죠. 분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바는 능력과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분배.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 개입이죠. 어떻게 보면. 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의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4를 활용해서 바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자, 사회 결과 중에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 자,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나왔을 때 이 파랑색이 검정색보다는 위쪽에 존재하잖아요. 즉 분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랑색, 그리고 검정색은 조금 더 부족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검은색 그래프에 비해서 파랑색 그래프 위쪽에 존재하잖아요. 만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절차적 정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그렇군요. 삶의 만족도 높으니까 바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팀,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 나왔던 그 제시문들, 굉장히 긴 제시문들에 맞추어서 이 세 개의 문항을 다 평가했습니다. 어때요? 이것 자체를 다 보니까 제시문이 길면 길수록 지금 어떻게 하나요? 문항도 쪼개서 주죠. 다만 고려대학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채점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아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고 그것의 결론까지 도출하는 것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로써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연습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을 준비했던 강원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